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2025년 7월 대한민국 국산차 판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차 판매량 늘었는지 줄었는지 늘 1등 차지하던 브랜드 뻔하다 얘기하시잖아요. 뭐 소렌토 당연히 이번에도 1등 아니냐 라고 하는데 당연히 1등 아닙니다. 요번 달에는 1등이 깨졌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까지 1등을 계속할 리가 없지. 자, 그러면 어떤 차가 1등을 차지했는지, 그리고 이번 7월에는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끈 수입차도 있었다고 하는데, 수입차가 국산차를 능가한다고 해서 요거 간단히 살펴볼 건데 어떤 수입차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어떤 차인지 전혀 모르겠네. 어떤 수입차가 갑자기 순위권에 올라섰는지 요것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가 발표한 이번 판매 실적을 보면요, 내수 판매량은 11만 926대, 전년하고 거의 똑같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 라고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동차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특히 미국 시장의 수출 관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였습니까? 25%였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 10%였던 게 15%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보편 관세고 자동차 관세는 품목별 관세라 그래서 따로 매겼습니다. 따로 때리는 게 4월 3일부터 계속 때렸어. 그게 25%였는데 10% 내려온 겁니다. 진짜 25%라는 숫자를 어떻게 맞으면서 버텼나. 우리나라 기업들 정말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15%면 그래도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여튼 그 관세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면서 당연히 그 물량 대부분을 한국 시장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한국 시장이 훨씬 작긴 한데 미국에 나가는 그 물량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소화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산차 물량이 좀 부족했던 거, 납기가 몇 개월씩 걸리던 이런 상황들 이제는 거의 다 풀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차 큰일 난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물론 큰일이긴 큰일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 가는 거 여전히 어렵긴 한데, 반면에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미국 현지에 파는 거, 이런 것들은 미국 공장을 정말 열심히 가동을 해서 관세 문제를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제품들도 관세를 조금씩 줄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줄이느냐, 지금까지는 차값에 25% 관세를 갑자기 때리게 되면 그럼 25% 그냥 맞았어요. 뭐 1000만원짜리 차면 1250만원이어야지 돈이 남는 거야. 그 정도로 이렇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노하우가 생겼달까, 관세가 높아지니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가 이런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대 아반떼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 나갈 때 수출한 후에 면세구역에 들어가 있을 때 요때의 가격을 이전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 가격이 이전에는 3천만원이었다 라는 걸 이제는 1500만원에 나가는 겁니다. 절반으로 깎아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 미국에서 관세 뭐 15% 받더라도 사실상 이전 가격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7.5% 정도의 관세만 내면 되는 정도, 관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발생한다 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차를 깎아서 파는 겁니까? 떨이로 파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어차피 현대차 한국 법인이 현대차 미국 법인에 파는 거예요. 얘가 벌어도 현대차고 제가 벌어도 현대차야. 어디다 벌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가격을 낮춰서 팔면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나갈 때는 가격을 엄청 낮춰서 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팔아도 최종적인 소비자가는 똑같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이 결국 소비자한테 파는 가격은 그대로 팔아야 되니까 그 마진이 우리나라의 마진이 쌓이는 게 아니고 미국 법인의 마진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기존 같으면 차는 많이 파는데 미국 법인 자체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 수익의 대부분을 한국에 쌓도록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송금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법인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낮은 가격으로 가고 소비자가를 미국에서 챙기니까, 그러면 미국 법인의 그 이익이 쌓이게 되는 거죠. 사실상 트럼프 쪽이 바랬던 건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 법인이 돈을 덜 남기고 미국 법인이 수익을 더 많이 남기는 상태로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한다라는 거겠죠. 여튼 지금 관세 관련해서 문제는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해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완성차가 아니라 부품 회사입니다. 완성차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판매에 마진이 좀 생기죠. 그러니까 그게 몇 % 정도는 좀 커버할 수 있는데, 이전 가격 조정으로 뭐 해칭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제3국을 통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부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부품 회사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잖아. 게다가 마진도 그래요. 마진 자체가 10% 넘는 부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만 해도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 가서 조립되는 그런 한국산 부품도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관세 15%를 맞게 되면 미국에 도대체 어떻게 나가나. 부품사들은 지금 정말 죽을 지경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저희가 전문가도 모시고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쓸데없는 얘기 길어서 죄송합니다. 브랜드별 판매량을 살펴보면요, 6위는 쉐보레입니다. 1202대, 전년 동기 대비 44.45% 감소했다 라고 합니다. 어이 뭐야, 반토막이야? 대신에 수출은 31,018대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7월달 수출은 사실 관세 25%를 맞으면서 나간 거거든요. 관세를 맞아도 수출할 만하다 라는 거죠. 이제 게다가 관세 협정 타결되면서 15% 관세로 조금 낮아지게 됐으니까 기존보다 훨씬 낫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번에 관세가 높아지면서 당연히 관세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GM이 혹시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GM은 의외로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리바라 같은 경우는 한국이 너무나 효율적이기 때문에 25% 관세 그렇더라도 우린 계속 한국에서 생산할 겁니다. 이렇게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메리바라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건 한국 GM은 수출만 하는 기업이 아니죠. 수입도 하는 회사입니다. 한국 GM에서 수입하는 차종이 꽤 있어요. 이코녹스, 트래버스 이런 차 있었는데 요거 잘 안 됐죠. 이거 한국에서 너무 안 사주네요. 단종 이러면서 단종했어요. 지금은 콜로라도만 수입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 GM은 캐딜락도 수입합니다. 요런 차 이런 차 있죠. GMC도 수입해요. 시에라를 수입하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요거 보면서 뭔가 좀 찜찜합니다. 한국 차를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주는데, 현대를 지금 잔뜩 사주는데 우리 대아메리카의 훌륭한 자동차 GM을 코리아가 그렇게 안 삽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메이드 인 USA 수입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한국 차만 수입하고 우리 차를 수입 안 해? 이거 좀 문제 있는데? 라고 얘기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쉐보레가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쉐보레 브랜드의 차를 얼마나 팔게 될지, 아니면 GM의 메이드 인 USA 차는 또 얼마나 팔게 될지, 이런 것들도 정말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자, 5위는 르노 코리아입니다. 딱 4,000대를 팔았네요. 르노 그랑콜레오스 출시하고서 늘 4위를 차지하고 정말 매달 칭찬에 칭찬을 거듭했는데 요번에는 5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뭐야 이거, 판매량이 지난달에 비해서 25.3%나 줄었다고 해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랑콜레오스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겠죠. 당연히 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로라2라고 하는 차가 위장막 쓰고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랑콜레오스보다 더 큰 차가 준비되고 있고요. 지금 그랑콜레오스는 소렌토나 산타페의 전장은 갖고 있지만 전폭은 더 좁고, 그리고 좀 더 작은 차인 건 분명합니다. 좀 더 스타일이 긴 거야. 그러니까 스포티지나 투싼 같은 차보다는 확실히 큰데, 더 인기 많은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차보다는 확실히 작은 차이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2가 나오게 되면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더 큰 차라서 이거는 규모에서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판매량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오로라2 기대됩니다. 4위는 KGM인데요. 4,456대, 6월 대비 1,415대나 증가했네요. 46.5% 증가했습니다. 전월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죠. 전년 대비해서 5% 늘었어요. 야, 대단하죠. 판매량이 지금 상당히 올라왔고요. 지난달에 액티언 하이브리드가 나왔는데 액티언 하이브리드의 판매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고, 뭔가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차종별 판매량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8,227대, 전년 대비 30% 줄었습니다. 제네시스는 불경기에도 잘 팔리는 자동차라고 얘기했었는데요. 판매량이 갑자기 급감하고 있어요. 제네시스 판매량 이러면 안 되는데, 제네시스가 요즘 프로모션이라든지 판매량에 대해서 조금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뭘까? 살 사람들 다 샀다는 얘기일까요? 어쨌든 불경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걸까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제네시스 판매량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위는 기아입니다. 45,133대, 전년 대비 2.4% 줄었습니다. 소렌토가 1등 놓쳤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1위는 현대차입니다. 48,000대, 작년과 비교하면 5.6%가 늘었습니다. 수출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더 늘었다고 합니다. 현대는 2025년 7월 해외 시장에서 전년 동월보다 0.5% 증가한 278,567대를 기록했다라고 하네요. 놀라운 일이죠. 관세라든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서 이 정도의 판매량을 거둔다는 거 현대차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관세든 뭐든 더 덤벼봐라. 어차피 우리는 다 해결책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주가만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의 메인 코너 차종별 판매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위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세대, 아니 트래버스는 단종된 차인데 분명히 단종됐는데 또 나왔네요. 65위는 기아 니로 EV입니다. 8대. 기아 니로 EV는 단종까지는 아닌데요, 근데 이거 사겠다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EV3하고 비교했을 때 배터리가 더 작아요. 가격은 훨씬 더 비싸죠. 당연히 니로를 살 이유가 없다. 이걸 계속 팔 생각이 있다면 적어도 여기서 500만원 깎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걸 팔 수가 없어. EV3랑 500만원 차이 나도 EV3 산다고? 아니 당연하지, 그냥 당연한 거죠. 1000만원 깎아도 안 되겠구나. 그냥 단종이 답이다. 64위는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8대. 콜로라도도 단종은 아니에요. 쉐보레의 유일한 수입차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유일한 소형 픽업 트럭의 강점, 이제는 그렇게 없죠. 이제는 비슷한 픽업 트럭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섭섭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콜로라도 값은 7천만원이 넘잖아요. 7천만원에 어떻게 팔지? 8분이나 사셨네. 근데 야, 어떻게 사신 거야? 63위 KGM 코란도입니다. 31대. 62위 르노 SM6입니다. 32대. SM6는 이제 곧 단종됩니다. 재고만 남아있는 거고, 재고 끝나면은 끝이에요. 61위는 현대 아이오닉 5N입니다. 36대. 아이오닉 5N은 정말 좋은 차고, 사실 이거는 홍보를 조금만 더 했으면 정말 많이 팔릴 수 있었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아이오닉 6N 곧 나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6N 나오면 그것도 보고 비교해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위 르노 마스터입니다. 44대. 생각해보시면 요즘 들어서 뭐 PV5라든지 뭐 이런 차들 인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와 이렇게 훌륭한 차를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나요? 와, 택배 하시는 분들이 차에 타고 내릴 때 너무나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고, 짐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뚜껑도 씌워지고 안전하기도 하고 정말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 이미 마스터에 되고 있는 겁니다. 마스터는 PV5급이 아니고 PV7급이에요 PV7급인데 요거를 왜 이렇게 못 팔아? 이걸 못 파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 이유는 있었습니다. 왜냐면 자동 변속기가 없어서. 자동 변속기 없으면은 사실 국내 시장에서 이제 팔기 어렵죠. 막히는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일단 넣었다 뺐다 어떻게 해? 당연히 쉽지 않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에는 지금 신형 마스터가 나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디자인 훨씬 멋있죠? 신형 마스터는 자동 변속기가 있어. 게다가 전기차도 있습니다. 아니 전기차 있으면 이거를 왜 안 갖고 와? 이거 무조건 들여와야죠. 지금 디젤 없어지면서 포터봉고 트럭이 사라지는 시기가 돼가고 있잖아요. 거기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정말 포터봉고 사라지는데, 지금 PV5 나왔는데 PV7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 빈자리가 있는데 이제 PV5 타보니까 이거 좀 작은데 이거보다 큰 전기차 없습니까? 하는 경우에 마스터 전기차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내놔야죠. 59위 제네시스 G70입니다. 71대. 지난달 대비해서 135대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었다고? 지난 1년 동안에서 최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58위는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입니다. 75대. 처음에는 제가 순위 발표할 때마다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 하면 이름이 이게 뭡니까 했었는데, 이제는 뭐 익숙해졌어요. 일렉트리파이드 G80. 그게 뭐 여전히 이상하네요. 예, 여전히 이상해요. G80 전기차 합시다. 이름이 어려워서 안 팔리나? 57위는 제네시스 GV60입니다. 81대. 제네시스 GV60은 요거 상품성 개선을 했는데 이 모양이에요. 좀 안타깝죠. 56위는 KGM 렉스턴입니다. 107대. 렉스턴은 좀 해결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55위는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V70입니다. 109대. 제네시스 전기차가 다 요 언저리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팔리는 차 탑 10 안에 항상 들어있어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고 올라갈 가능성도 제로입니다. 현대차 분들 만나면 현대차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대체 왜 안 팔릴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모르시나? 내연기관 G80 있고 내연기관 GV70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가격은 2천만원이 비싸. 그러면 누가 그걸 삽니까? 전기차 뭐 좋다 쳐. 경제적이고 좋고 편리하고 알겠는데 내 편리함은 2천만원 수준은 아니야. 내가 한번 고생하고 말지. 나갈 때 그 즐거움, 그 정숙성, 그 안락한 승차감, 그거는 2천만원까지는 아니죠. 나 그냥 한 500만원만 즐거울래. 54위는 기아 K9입니다. 113대. 53위는 현대 ST1입니다. 127대. 이렇게 생긴 차예요. 스타리아 뒤에다가 뭔가 이렇게 갖다 붙인 것 같은 이런 차죠.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되면 좋을 것 같은데, 마스터 전기차가 나왔다면 아마 이거보다 더 팔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기아 PV5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릴 겁니다. PV5 전기차 기대해 보게 됩니다. 52위는 현대 아반떼 N입니다. 159대. 아반떼
파맨 같은 경우는 지금 400만원 할인이 있어서 400만원 할인 해볼만 합니다. 그죠? 51위 KGM 토레스 EVX입니다. 162대. 52위는 기아 EV9입니다. 173대. 480만원 이나 있는데 지금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판매량 저조합니다. 아이오닉 9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아이오닉 9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아이오닉 9보다 조금 더 저렴한 트림을 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49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190대. 48위 KGM 무쏘 칸입니다. 239대.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예전에 렉스턴 스포츠 칸이라고 불리던 차예요. 47위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365대. 46위 KGM 무쏘 스포츠고요. 45위 르노 QM6. 44위 KGM 티볼리. 43위 르노 아르카나. 42위 KGM 토레스입니다. KGM 토레스는 하이브리드 출시하면서 1000대까지 회복했나 싶었던 판매량이 3개월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토레스 흥행을 계속 끌고 가면 좋겠는데 지금 토레스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거든요. 꼭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판매량 1000대 이상 올라서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41위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579대. 40위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597대. 39위는 현대 아이오닉6예요. 616대. 요 아이오닉6는 지금 상당히 팔렸잖아요. 그런데 요건 신형 아이오닉6가 아니고 구형 아이오닉6입니다. 신형 아이오닉6 이미 계약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 계약 받고 있는데 왜 기존 아이오닉6를 굳이 이렇게 많이 사셨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형이 훨씬 멋있지 않나. 38위는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648대. 캐스퍼 일렉트릭은 지금 수출 때문에 국내 출고 물량이 거의 없죠. 지금 주문을 하게 되면 16개월을 대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되는 차가 바로 캐스퍼 일렉트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648대, 이건 우리나라에 648대만 배정했다는 얘기인데 공장을 늘리든가 뭐 좀 더 쓰든가 아니면 뭐 다른 데에서 생산을 이어서 하든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37위 기아 봉고3 EV입니다. 684대. 지난달에 비해서 432대가 늘었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난 건데 이렇게까지 인기 있는 차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36위는 기아 모닝입니다. 838대. 35위는 현대 포터2 일렉트릭입니다. 928대. 와, 역시나 지금 지난달에 비해서 270대 가량이 더 늘어났거든요. 지금 포터 봉고 전기차로서 볼 때 이건 형편없어요. 차가 정말 형편없는 차인데 그래도 이걸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형편없다고 하면 너무 심한 건가?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을 해줄 수가 없어. 사고 나면 운전자 다리가 반드시 상해를 입는 정말 위험한 차입니다. 다리 같은 거 없어도 괜찮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고 났을 때 안전을 위해서라도 포터 봉고는 되도록이면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입으로 함을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되도록이면 이런 차를 선택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거보다 나은 차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 정도 가격에서 조금 더 안전한 차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전기차 파워트레인도 놓고 보면 이 차는 모터를 장착할 때 뒷바퀴에다 모터를 그냥 장착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앞쪽에다가 엔진룸이 있는 데다 모터를 넣고 프로펠러 샤프트를 그대로 놔서 배터리를 아래쪽에 제대로 설치 못하고 양쪽에 두 곳에 나누어서 설치를 했어요. 가운데를 비워놨어. 이거는 대체 뭔가? 충전 속도도 느리고 충전 효율도 나쁘고 겨울철 효율은 꽝 떨어지고 정말 문제가 많은 차입니다. 빨리 다음 차로 넘어가면 좋겠다. PV5 빨리 나와라. 34위는 기아 EV6입니다. 936대. 33위는 현대 넥소입니다. 1001대. 야, 이걸 해내네. 이거는 진짜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안 되라고 아주 구슬하고 있어요. 지금 제주도 보조금 아예 안 줍니다. 아예 안 줘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확 줄여서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900만 원대입니다. 다른 지방 뭐 예를 들면 성남 분당 뭐 이런 데만 해도 3,500만 원인데 이거 뭐 500만 원 이상 더 낮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낮으면 말이 되나? 그러니까 넥소 안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은 지자체의 입장이 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000대를 팔았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보조금이 아직 조금씩 남아 있는데 서울만 해도 지금 100대가 채 안 될 거예요. 여러 지자체마다 조금씩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100대를 넘는 지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다 100대 이하.
그런 상황에서 이런 수치를 만들어냈으니까 대단하다. 사실 대단한 프로모션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달까지 이 아주 놀라운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16만원만 내면 3년 동안 탈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한 달에 16만원씩. 이번 달에는 프로모션이 조금 바뀌어서 한 달에 22만원씩 내면 됩니다. 한 달에 22만원씩 내다가 3년 뒤 되면 그냥 차를 반납해. 게다가 수소 충전하라고 240만원 충전 쿠폰을 줘요. 이거면 회사차로 그냥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랑콜레스도 한 달에 한 100만원 돼요. 아, 캐스퍼 일렉트릭을 36만원 내고 있어요. 한 달에. 경차보다 싸게 파는데 이거를 안 사? 이건 22만원은 너무 싼 거야. 경차보다 싼 겁니다. 지금 넥소로 바꿔야 되겠다. 캐스퍼 일렉트릭보다 넥소가 나은 것 같은데. 아, 이거 말하면은 보조금 다 동나는 건가? 우리가 못 사나? 말하면 우리가 못 살 수도 있겠네. 32위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1001대. 31위는 기아 니로입니다. 1027대. 30위는 현대 아이오닉 9입니다. 1137대. 와, 아이오닉 9 다시 1000대를 돌파했어요. 지금 5월 6월에 판매량이 조금 감소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요걸 보면서 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라고 많이들 저희한테 여쭤봅니다. 아니, 아이오닉 9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팔리나요? 나 때문인가? 저희 모카에서 계속 아이오닉 9을 보여주니까 그것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나나? 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 뭐가 있어? 뭐 아이오닉 9이 특별히 뭐 프로모션을 한 것도 없고 무슨 홍보를 한 것도 없고, 우리가 그냥 영상에서 그냥 저희 아이오닉 타는데 이거 되게 좋아요 이런 얘기 했던 거, 그리고 실제로 타보면 좋기도 좋지. 승차감이 약간 둥실둥실 구름 위를 떠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공간 정말 끝판왕으로 넓죠. 패밀리카의 용도에 이거보다 잘 맞는 차가 없죠. 3열까지도 정말 넙직하고 뭐 전체적으로 그냥 개방감 시원시원하고, 이런 것에 대한 입소문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저희 때문은 아니고. 자, 29위는 KGM 액티언입니다. 1248대. 전달 대비 983대가 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판매 대수가 갑자기 370%가 늘어날 수 있죠? 대단한 거죠. 액티언이 이 정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출시되면서 갑자기 판매량이 훅 올라간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토레스는 토레스대로 그냥 팔고 액티언을 액티언 외관이 아니라 액티언 하이브리드 외관으로 팔았어야지. 그래서 요 외관을 가졌으면 하이브리드다, 독특한 것이다 라고 느끼게끔 해줬어야지. 그래야 비싼 가격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죠. 자, 아무튼 지금 액티언 판매 대수 올라간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 이 판매 추세가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8위는 기아 타스만입니다. 1271대. 타스만 처음 나왔을 때 차가 너무 크고 연비가 너무 안 좋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저걸 어떻게 타냐, 생긴 거 봐라, 저 앞에 그릴 봐라, 그릴 너무 조그매서 이상하다 뭐 등등등의 얘기들 했었죠. 그런 얘기 했죠. 아니, 지금 보니까 디자인 괜찮잖아요. 지금 타스만 괜찮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좀 끝까지 봐야 돼. 디자이너 다 생각이 있는,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 자, 아무튼 타스만 같은 경우는 1271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 화물 트럭이라고 생각하면 이만한 선택이 없다, 훌륭한 선택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제가 잠깐 타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어지간한 짐을 그냥 여기다 실차? 라고 생각해요. 양재 꽃시장에 갔더니 양재 꽃시장에서 괜히 이것저것 막 사갖고 트럭에다 막 실게 돼.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생각의 방향성이 바뀌어요. 이케아 같은 데 가서 침대 싸네, 이거 그냥 싣고 갈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든다니까? 27위는 현대 베뉴입니다. 1272대. 26위는 KGM 무쏘 EV입니다. 1339대. 와, 무쏘 EV도 판매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무려 776대가 늘었는데요. 타스만과 함께 국산 픽업 트럭 시장을 견인하고 있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 승차감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시승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괜찮대. 전기면서 트럭이기만 하면 그럼 보조금 나와. 보조금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거 받으면 싸. 가격이 3천만원 초반이야. 그냥 전기차로 놓고 봐도 너무 싼 거고, 트럭이라고 놓고 봐도 너무 싼 거예요. 전기랑 트럭을 결합시켜서 팔면 이렇게 좋은데 타스만은 왜 전기부터 안 내놓은 거야? 왜 가솔린을 내놔서 지금 무쏘 EV한테 지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얘기했어요. 타스만은 전기차부터 내놔야 된다고. 25위는 기아 레이브입니다. 1442대. 24위는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1474대. 23위는 기아 EV4입니다. 1485대. 지난달에 비해서 412대 늘었습니다. 저희 PD님도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계세요. 디자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지만 저희 PD님은 멋있다고 합니다. 제 눈의 안경이라고. 우리 어머니도 나보고 잘생겼다 그래. EV4 같은 경우 차주님은 굉장히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지난번에 저희가 EV4와 EV3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모델 3를 장거리 비교 시승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직 영상이 편집이 안 돼서 아마 이 영상 나오고 내일쯤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누가 1등 했는지, EV4가 과연 제대로
실제로 1등을 했을지 아닐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궁금하시죠? 네, 보시려면 뭐 해야 되냐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22위는 기아 K8입니다. 2090대. 21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2157대. 20위는 기아 EV3입니다. 2199대. 국산 전기차 판매 1등이 바로 EV3입니다. 전월 대비 315대 더 늘어났어요. EV3 인기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정말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좋은 차는 당연히 인정받는 법이겠죠. 그리고 저희 모카차는 당연히 잘 팔리고요. 19위는 현대 코나입니다. 2227대. 18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2327대. 레이 EV하고 레이를 합치면 3769대가 되는 셈인데요. 그러면 국내 10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제는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별도로 뽑아서 다른 차라고 할 게 아니라 자동차에 LPG, 가솔린, 디젤 있듯이 전기 파워트레인도 여기 그냥 묶어서 하나로 계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전기차가 그렇게 대단히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하이브리드는 합치는데 전기차는 왜 안 합치는지 그런 건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죠. 예전엔 하이브리드를 분리해서 계산했는데 이젠 하이브리드를 합친 것처럼 전기차도 합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7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2444대. 16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15위는 기아 봉고3고요. 14위는 기아 K5입니다. 13위는 르노 그랑콜레오스고요. 그랑콜레오스는 전월 대비 1069대나 감소했습니다. 판매량이 이렇게 많이 줄었지? 이상하다. 12위는 현대 소나타입니다. 소나타는 택시 판매 이후로 줄곧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달 대비 902대가 하락하면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오게 됐네요. 소나타 택시 어디 겁니까? 당연히 중국 거죠. 현대 거가 아니에요.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현대차가 아니라 베이징 현대차입니다. 아, 그게 그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동풍 기아를 우리가 기아라고 하지 않잖아요. 동풍과 기아의 합작 범인인 것처럼 베이징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고 현대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베이징과 현대의 합작 법인에서 만든 자동차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 대수가 조금 줄긴 했는데 이 부분은 일시적인 걸로 보이고요. 당연히 판매는 회복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해 봅니다. 11위는 현대 포터2입니다. 3368대. 지금 포터2는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은 차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LPG 기반의 차예요. 디젤은 진작에 단종이 됐고요. 가솔린도 없고 LPG만 있는데 어쨌든 포터의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세니보니 타입의 이런 테스트 카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포터3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포터3는 또 어떻게 나오게 될지 빨리 나와서 좀 안전한 화물 운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2025년 7월 대한민국 자동차 판매 탑 10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가 탑 10을 차지했나? 10위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3632대. 와, 스타리아 판매량 꾸준하죠. 스타리아 이렇게까지 잘 팔리는 차인데 안타깝게도 스타리아 디젤은 곧 단종된다고 합니다. 1.6L 하이브리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디젤은 이제 없어도 된다. 그리고 3.5L LPG도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는 3.5L LPG 사라 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스타리아 상용차는 디젤 수요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디젤이 점차 자취를 감추는 것 같아서 섭섭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9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4011대. 전달 대비 442대 하락했습니다. 투싼은 저희가 위장막을 몇 장 받기도 했는데요. 투싼의 다음 모델은 저희가 곧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훨씬 멋있어져요. 8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4252대. 전달 대비 1191대 하락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하락했지? 산타페는 지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거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산타페 2.5 가솔린 같은 경우는 요번에 변속기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DCT 8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8단 자동 변속기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문제가 됐었다고 하는데요. DCT 관련해서 리콜도 있었고 보증 수리도 여러 건 있었는데 요게 변속기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부품 수급이라든지 정비 시간 부족이라든지 등등등으로 고객들이 다운타임을 문제 삼으면서 DCT를 계속 가져가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미국 언론의 얘기고요. 현대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현대의 입장은 기존의 전륜구동 자동 변속기가 허용 가능한 토크가 부족했기 때문에 2.5L 가솔린의 강한 토크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DCT 변속기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자동 변속기의 기술이 향상되면서 그 정도의 토크도 받아줄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변속기가 됐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를 넣는 것이다 라고 현대 측은 설명하고 있어요. 7위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4408대. 전달 대비
1171대 하락했습니다. 하반기 그랜저 페이스리프트가 곧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판매량이 조금 하락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러면 요거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6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4921대. 와, 셀토스 정말 대단합니다. 페이스리프트를 언제 했냐면 3년 전에 했어요. 3년 전에 페이스리프트 했는데 그 이후로 변화가 없어. 경쟁차들이 나왔다가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토스는 그냥 꿋꿋하게 그냥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상품성 좋은 차 없어 라고 하면서 계속 내놓고 있는데 판매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 뭐하러 너넨 페이스리프트 하니? 뭐 이런 입장입니다. 셀토스 이렇게까지 꾸준히 나오는데 뭐 그냥 놔둬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모델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테스트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요게 내년에 출시된다고 하니까 예상도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EV2가 연상되기도 하면서 더 예쁜 것 같다, 더 미래적인 것 같은데 굳이 바꿔야 되나? 기존 것도 팔고 새로운 것도 팔고 이러면 안 되나? 어쨌든 새로운 셀토스도 내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들어서는 판매량이 조금씩 감소할 걸로 보여지네요. 5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5424대. 전달 대비 939대나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차 투싼보다는 1500대를 더 팔았어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네요. 디자인상으로도 스포티지가 조금 더 미래적일까? 좀 더 커 보인다 할까?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보다 또 중요한 차이는 변속기입니다. 투싼은 DCT 변속기를 쓰고 스포티지는 자동 변속기를 쓰는데 이건 산타페에 들어가는 DCT가 아니고 이 건식 7단 DCT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CT의 변속 충격이 조금 느껴지고 언덕에서 조금 불편하다, 가다서다 할 때 조금 불편할 때가 간혹 있다 라는 부분에서 투싼은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들 합니다. 스포티지는 자동 변속기를 갖추고 있어서 일반적인 주행 감성에 훨씬 더 잘 맞는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투싼도 빠르게 자동 변속기로 바꿨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투싼 새로 대대적인 풀체인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때에는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오히려 더 좋은 자동차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4위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5986대. 전달 대비 1300대나 줄었어요. 아반떼 판매량 상당히 줄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내년에 나올 신형 8세대 아반떼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8세대 디자인은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요거 전면 이렇게, 후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예상도에서 몇 가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좀 집어넣어 놨어요. 약간 의도적인 오류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저희가 예상도를 너무 똑같이 보여드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조금 다르게 그린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도 이런 거 없는데 왜 이런 거 그렸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잘 이해 부탁드려요. 차차 더 정확한 그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3위는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6238대. 전달 대비해서 767대나 늘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늘었다고? 와, 팰리세이드 엄청나게 비싼 차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렸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팰리세이드는 가장 저렴한 차가 4,400만원부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팰리세이드 7천만원까지 가는 차예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4,400이면은 괜찮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잠깐만, 나 7천만원인 줄 알고 가서 매장에서 봤더니 4천만원부터 시작이고 내가 괜찮은 옵션을 선택해도 한 5천만원대에 살 수 있네? 싸네! 라면서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정도면 착하죠. 팰리세이드는 여러 가지로 경사죠. 지금 팰리세이드 미국에서 출시해서 첫 달에 13,000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무려 13,000대. 와, 기아는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서 텔루라이드라는 차를 내놓죠. 현대는 팰리세이드라는 차를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합니다. 텔루라이드는 조금 선이 굵직굵직하고 인테리어 요소를 아기자기하게 뭔가 만드는 게 별로 없어요. 미국 사람들의 손재주에 맞춘 디자인인 거죠. 근데 팰리세이드는 안쪽에 보면 온갖 것들이 그냥 막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뭔가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걸 고려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든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한국의 이 손재주, 한국의 기술력, 한국의 조립 품질을 보여주는 팰리세이드, 미국에 갔을 때 아마 미국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3,000대나 판매를 한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관세도 25% 맞던 거를 이제 15%로 내렸으니까 앞으로 미국에서 판매 대수를 더 많이 거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판매 탑3 어떤 차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포디엄에 올라가 있는 자동차 어떤 차일까? 아니 좀 전에 대한민국 3위 팰리세이드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왜 또 탑3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수입차가 한 종류 있거든요. 수입차 중에 한 대가 엄청나게 잘 팔리면서 국산차 포함 우리나라에서 3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7월 대한민국 자동차 판매 3위 국산차 수입차 통합 3위는 두구두구두구두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입니다. 와,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제가 지금 운전하다 보면 길에서 모델 Y 주니퍼를 너무 많이 봐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많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몇 대인지는 아직 공식 발표 전인데요. 아마 영상 편집 중에는 나와 있을 테니까 이만큼을 팔았습니다. 와 대단히 많이 판 거죠. 팰리세이드보다 판매 대수가 더 많다고 해요. 그 많이 팔았다는 팰리세이드보다 더 많이 팔았다고? 전기차 캐즘이라던데 캐즘은 뭔 소리였던 거지? 대한민국의 모든 자동차 지금 몇 개야? 한 50몇 개 자동차 중에서 3위라니까 이거는 뭐 현대, 기아, 가솔린차, 뭐 아반떼, 무슨 산타페 할 것 없이 그런 모든 차들 중에서 대단한 수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단한 테슬라다. 2위는 기아 소렌토입니다. 7053대. 작년 9월부터 줄곧 1위를 차지하다가 지금 11개월 만에 2위로 내려서게 됐습니다. 전달 대비 판매 대수는 870대 감소했고요. 아마도 2026년식을 생산하면서 생산량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2026년식은 뭐가 바뀌었길래 그러냐? 기존에는 이렇게 3스포크 휠이었던 게 4스포크 스티어링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은 아니고 요즘 들어서 기아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스티어링 휠이니까 이거 뭐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소렌토가 인기가 줄었다는 건 아니죠. 소렌토 인기는 여전하고 판매 대수가 약간 줄었다. 그런데 아마 다음 달 되면 다시 올라오겠죠.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대기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7개월, 물론 7개월이면 한창 때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거긴 한데 근데 7개월 대기 물량이 있다는 건 앞으로 생산을 하면 할수록 생산하는 족족 팔려나간다는 거니까 판매 대수가 떨어지는 것은 생산량이 떨어진다와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어떤 차일까요? 두구두구 1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7211대. 전달 대비 500대 가까이 늘었고요. 야, 드디어 1위가 바뀌었는데 바뀐 게 카니발이야? 아니 참. 카니발이 월 판매량 1위에 올라간 건 작년 6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카니발 인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자가용으로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택시라든지 플릿마켓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니발은 당연히 이 정도 인기를 끌 수 있겠죠. 아빠들도 타고 택시도 타고 의전용으로도 팔리고 등등등.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요즘 들어서 LPG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LPG가 지금 1,000원이 넘어섰잖아요. 카니발은 LPG가 없고 3.5리터 가솔린을 LPG로 개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PG로 전환했을 때 기본적으로 V6 3.5라서 경제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카니발 운전자 대부분이 이제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어차피 카니발은 가솔린을 사서 LPG로 개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사서 그걸 LPG로 개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용으로 사든 자가용으로 사든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카니발 소렌토의 1위 행진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지 이런 것들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네요. 자, 최근 들어서 경기가 너무 불안정해서 소비 심리가 너무 위축됐다, 자동차가 너무 안 팔린다 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차들을 보면 여전히 인기를 끄는 모습, 어떤 차는 획기적으로 인기를 더 많이 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기아 대부분의 차종을 제치고 우리나라에서 모든 차 중에 3위를 차지했는데요. 이걸 가지고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뭘 잘 몰라서 그래, 차를 잘 모르시는구만, 일론 머스크한테 속아서 그래 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도 계세요.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장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해서 뭘 더 잘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맞는 것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은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일도 아니죠. 강한 회사가 살아남고 약한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약육강식이 아니라 적자생존이죠. 소비자 입장에서 무조건 강력한 자동차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선택해주고 더 많이 팔리는 물건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이 나오다 보면 의외의 신성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급변하는 세계 자동차 생태계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씨앗을 뿌려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